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내용은 2023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그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따르면 6월, 늦어도 한 8, 9월 정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체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건비, 임금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요소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래프와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7년 정도까지는 한 6에서 7%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2018년, 19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16.4%, 10.9%.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노동계랑 그리고 이제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 대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죠. 노동 쪽에서는 현재 한 25% 정도 인상안을 가지고 왔고, 경영 쪽은 현재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아직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최저임금을 많이 높였던 이유가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최저임금을 쭉 올리면서 대신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니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때 자금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반대로 기업주들한테는 최저임금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하는 부분이 들어갔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렸을 때 기업인들한테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상세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노동계의 한번 의견 한번 좀 볼게요. 최저임금의 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만 원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아마 제시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노동자 측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는 적정 생계비가 보통 시간당 한 13,000 얼마라고 해요. 그래서 18,000원, 11,800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 최저임금이 9,160원보다 30%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협상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런 금액들을 올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냥 29.5%인데 우리 30%라고 하죠. 30% 올린 11,800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 쪽,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내 동결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들은 공익위원분들은 과거의 정부에서 위촉된 분들이지만 이제 새 정부가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국무총리의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지 않다. 왜? 고용을 줄이면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6월 말에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내년 8월에 고 시점까지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인 최저임금 11,800원 동의하시나요? 6,100원? 일단 아마 우리가 아무래도 우린 스타트업 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 노동자 쪽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경영진 쪽을 선호하겠냐? 그런 정책적 방향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가지고 업종에 따라 좀 마진이 적고 수익성이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거의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 최근에 뜨는 업종들은 올리자 뭐 이런 내용들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기각된 상황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인하되는 쪽은 3D 업종, 저임금 업종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기는 그렇다라는 게 현재까지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차등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자료 같은 것도 부족하고 저임금 업종이다 이렇게 낙인 효과가 되면 그쪽에 구인구직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차등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세계적으로도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차등 적용을 하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차등 적용이 업종별로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 업종은 올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 업종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해서 본인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거기서 불안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게 되고요. 반대로 경제 경영인 경총이죠. 총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위, 금액에 대한 결정, 그리고 업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인상에 대한 수준 등을 실제로 앞으로 또 심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금년도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91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영향을 하는 거죠. 현재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매우 부담됨 60%, 부담됨 24%. 그래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약 85%.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은 최저임금 부담된다는 거예요. 15% 정도 장사 잘 되는 기업들은 아니면 1인 기업들, 아예 직원들도 없는 그런 데는 부담 없다. 85%는 매우 부담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업종이나 규모별로 최저임금 구분해서 적용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1000명, 11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아주 그 수요 그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부담된다라는 게 한 85% 정도가 지금 된다는 거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결을 하자 그런 내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나왔을 때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기존 인원을 자르겠다. 아니면 인력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았습니다. 인력가만 35%, 기존 인력구면 31%, 합쳐서 3분의 2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줄이든지 자르든지 그런 쪽으로 상공인의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내용들이 필요할 텐데 기타 조사에서 보면 고용 관련된 지원금 확대, 세금 감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가장 큰 사업들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이었습니다. 지금 12월 작년도 12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 보조 자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시급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가대보험료를 많이 지원해서 기업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었었는데 예산이 점점 줄면서
이제는 20년까지 예산이 좀 있다가 21년부터 예산이 확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기업들도 살아야 되니까 요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더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제 없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시나요? 일단은 그 정리해 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최저월 시급이 1,160원인데 이게 뭐 11,8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최대 30%. 근데 물론 나중에 협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대 0%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최저 월급 시급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인건비를 5천만 원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을 3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500만 원을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만약에 30%라고 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대보험료 들어가죠. 보험료. 보험료 15%. 물론 보험료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들어가죠. 한 15% 정도 하면은 플러스 750만 원이 여기서 더 추가가 됩니다. 이쪽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보험료와 이렇게 추가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액이 또 한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1,500, 그죠? 추가 비용이 들고 보험료에서 대충 한 300. 그러면 기본적으로 30% 오르면 그 기업은 그냥 1,800만 원은 그냥 손해 보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원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5천만 원 정도 월급 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뭘까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호황이 나서 내년에 돈을 무지하게 잘 벌 거로 생각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직원 2명에서 인건비 5천만 원 쓰는 회사가 그죠? 매출이 뭐 한 50%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 경비로 한 30%쯤 빼도 20%는 더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 호황일 때는 요런 논리를 해도 유지가 되고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는 어떤가?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물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죠. 물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주식 대폭락하고 있죠. 부동산 부동산도 이거 폭락하게 되면 그동안 여기서 영끌했던 분들 대출 받아서 전세 대출이든 부동산 이제 매매로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분들 엄청나게 손실하죠.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가상화폐 폭락해서 가상화폐 투자했던 분들도 엄청나게 당했죠. 물가는 오르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됐으니 거기다가 경제도 지금 전쟁 나가지고 불확실성성 때문에 원자재 값 엄청 오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기름값 지금 3천 찍었잖아요. 그죠? 주가가 3천이 아니라 유가가 3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라도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크게 좋은 데이터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사업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할 거고 능력 없으면 못 한다. 근데 그런 얘기는 일부 사업 쪽에서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네 상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은 그런 부분하고는 해당 사항이 그렇게 많이 없죠. 아무튼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하고 위축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뭐 사업을 하거나 함부로 창업하는 거 오히려 말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뭔가 시도하다가 까먹으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까먹으면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매출이 증가할까요?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뭐 월급이 늘거나 뭐 자산이 늘거나 뭐 이래야지 뭐 나중에 뭐 돈을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부분 생겨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대출인데 대출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앞으로도 훨씬 더 오른다 그러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래가지고 미국 따라가지고 쫙쫙쫙 올리고 있죠. 그러면 내가 번 돈이 설령 돈을 벌었더라도 대출이자로 많이 빠져나가죠. 대출이자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번에 전기가스비 올리죠. 그럼 돈이 또 빠져나가죠. 기름값, 유류비 올리죠. 돈 안 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외식 두 번 사 먹을 것도 한 번 사 먹게 되고 소비 자체가 타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갑자기 인건비는 30%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만약에 정한 거를 그 기업인 입장에서 어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직원을 안 뽑던지 아니면은 그 시간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이 논리로서 이런 것도 못 내면 어떻게 기업 활동하냐 그런 내용을 하게 되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동안 내가 생계를 위해서 10년, 20년 잘 살고 있는 기업체가 갑자기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어,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은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돈이 있는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데 지금 최저임금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최저임금이 만약에 크게 오른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도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죠. 아, 내년에 그냥 30% 오른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노동자 측에서도 뭔가 그런 의견과 근거가 있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도 더 힘들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고 심지어 코로나 2, 3년 두들겨 맞고 회복이 됐을까요? 그죠? 건강상으로 이제 감염될 위험이 적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그동안 마이너스 난 거를 마이너스 3년 났는데 그거를 단 몇 개월 만에 회복이 되고 내년에 되려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30%를 올리는 부분이 타당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경제도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올라버려?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대단히 더 위험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창업이나 이제 새로운 뭔가 개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직원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최저임금 이슈는 여러분들 사업에 매우 큰 변수를 끼칠 거다. 1인 기업이라던가 아주 작게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직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라면 생각보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위험 요소가 되니까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확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금년은 천년도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적어도 손실보전금 했던 거 생각하면 엄청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 천년도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 정부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개입이나 이런 정도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개별 사업체, 사업주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영자 관련된 단체에서 대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노동자 쪽하고 지금 힘겨루기가 돼서 조만간 한 달, 두 달 안에 정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뭔가 구제책을 내놔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까지로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하는 정부였다면 손실보전금 다 샀겠죠. 다 지원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손실지원금도 문제가 뭐였어요? 손실보전금이죠.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도 차등 지원, 차등 적용이라는 말을 꺼냈죠. 그래서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말을 꺼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 지금 주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차등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논의가 진행 중인 거죠. 정부가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지만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의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많은 단체들이 노동자 쪽도 그렇고 경영제 쪽도 그렇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잠깐 저는 느꼈던 부분에서 업종별로 차등 규모를 하자, 아니면 이제 규모면으로 차등 적용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세소상공인이 있죠. 여기는 매출한 뭐 많아봤자 뭐 한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아니면 5천 이하, 이런 거의 이제 그냥 대표자 월급만 겨우 가져가는 명세소상공인이 있고, 그 위에 소기업 있고, 그죠? 그 위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소기업 있고, 그 위에 중견 있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이렇잖아요. 그 위에 대기업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조가 있는데, 영세, 소기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임금이 낮고, 이쪽은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차등 적용한다면 이쪽은 왜? 자금 지급 여력이 있으니까. 돈 막 조 단위로 쌓아놓고 막 몇천억 단위로 쌓아놓는 회사들은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는데 비용을 올려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 직원 인건비를 분담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직 코로나로 회복도 안 된 이 많은 기업들에게 더 큰負担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어쨌거나 그 많은 각계 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 소상공인과 이런 창업 기업들과의 의견은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제가 이 분야 15년 있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창업 기업 가장 힘이 없고 기업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낮은 단위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기업들 중에서. 근데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바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기존에 주로 많은 경영이나 이런 정책들은 이런 힘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많은 끌림을 갖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로 이렇게 힘없는 기업들이 요런 특히 코로나 위기 아직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600만 원 이번에 뭐 살령 못 받은 기업분들도 많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기 극복했냐?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인건비가 폭증해?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없어졌지. 설령 한시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1, 2년 정도 지원이지 그다음부터는 다시 지원이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경제 상황에 맞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서 최저임금도 그에 맞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납득할 수 있죠. 근데 경제가 불황이라서 허리띠 종종 매야 되는데 갑자기 임금까지 올리라 그러면 두 번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기업은 할 수 있겠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망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그동안 그 사업하는 기업들, 특히 이런 풀뿌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회사들을 그런 작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그런 기관들 쪽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오랜 경험상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정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주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정부가 정말 이 작은 기업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잘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성공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될 가능성이 여태까지 돌아왔던 그런 힘 대 힘 구조 그런 구조 쪽에서 또 의견 구조 쪽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사업이 망하면은 대표자 잘못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몰라서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 많이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할 때는 내년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 내년에 인건비가 올라가도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손실보상금 사태 등에서 날 수 있지만 정부가 많은 거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코로나 회복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내년도에 많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보입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5천만 원 지원하면 5천만 원 인건비 쓰는 회사는 2천 더 낸다. 약간 느낌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정부 제도라던가 최종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정도로 내년도 경제가 성장할 거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잖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이런 우리 작은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현재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면 어떤 확정되는 내용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